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통해 갖고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 이거는 애초에 선택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선택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인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기관, 대법관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판사들은 다 엎었어요. 그 중에 핵심 몇 명은 사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관련된 영장이 그냥 막 통과되는 겁니다. 무사 통과 막 되는 게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파묻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 거야. 검은 뭔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버스에 타면 사람이 이 뒷바닥에 기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붙여 있든지 좀 앞쪽으로 가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수갑을 뒤로 차면 대한민국의 자유가 찢기고 있습니다. 중국화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위챗 검열을 하고 있듯이 카톡 검열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통계 조작을 하듯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통계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론조사 조작한 거는 이제 오래된 일이고요.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조사가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처벌하는 기구를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에서 국민들이 입이 막혀 있듯이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막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 인민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서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대략 한 10% 정도는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다 포함이 돼요.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선거, 총선을 하고 대선은 관여를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는 1번 민주당, 1번 이재명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만큼 더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국적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휴대폰만 전달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휴대폰 번호를, 안심번호를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전달해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여론조사에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만 갖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제 중국인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휴대폰 번호를 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이제 이민청을 설립을 해서 이제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었죠. 이민청을 설립해서 이제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국에 인구가 부족하다. 이제 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슈카가 도산율 얘기를 들으면서 인구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만큼 이민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민청을 설립하고 중국인들을 대거 받아들여갖고 중국인의 숫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는 순간 중국에 속고 있는 거죠. 심플하잖아요. 네, 심플한 방법이고 그 방법을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동방명주 같은 그런 비밀 영체국에서 다 이제 맨투맨으로 열심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스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중국인 스파이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가 활동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설날을 맞이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민심 검열 4종 세트, 카카오톡 검열, 유튜브 검열, 여론조사 검열 커뮤니티 폐쇄, 이제 국민의힘 갤러리 폐쇄하겠다. 그래서 DC 인사이드에 공문을 보냈어요. DC 인사이드에 김유식 대장이라는 분이 야 꺼져 이렇게 했다는 거죠. 스카이데일리에서 민주당에서 당구려고 은행장들 만나갖고 이제 스카이데일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너네 광고는 넣는다며 좀 빼야지 이제 괜찮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해갖고 그 5대 은행 중에서 이제 한 군데 국민은행이 압박에 못 이겨갖고 광고를 뺐고요. 그 광고 뺀 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이제 차원에서 백지해갖고 신문을 내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스카이데일리가 이렇게 막 기사를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카르텔 추적 공조를 했습니다. 예. 선거연수원 체포 중간첩단이 국내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 이전에 이제 99명 잡아갖고 뭐 보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미국에 압송한 중국 간첩이 한국에서 10월급여를 받았대. 이러니까 세금이 님이 맨날 부족하지. 씨발 이러니까 맨날 님이 세금이 부족하지. 중국의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가 미국 본토로 압송됐다. 한국 선거 조작 중국 간첩단은 지금 분리수용하고 있다는 이제 일련의 기사들 시리즈 쭉 내고 있는데 이거 완벽한 소설이 아니면 이거는 100% 사실이에요. 보통 이제 언론들이 기사를 쓸 때 이제 그 거짓말 기사, 가짜식 기사를 쓰잖아요. 가짜 기사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아사모사하게 써요. 안 들리게. 오키나와로 보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DIA가 이제 관여했었다 막 나오잖아요. 원래 가짜 뉴스는 그런 식으로 안 쓰고 한 정보기관이 모처로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소설이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100%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매모호한 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할 때, 그러니까 2만 명의 뽑힌 사람들만 해도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대표였다는 겁니다. 조정진 대표가 뉴저지 주의회에서 초청장을 보낸 거를 받고 가서 실내에서 실제로 봤다는 거고요.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 다수가 실제로 취임식장에 못 들어가고요. 호텔에서 TV 보다 왔어요. 조정진 대표하고 계속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가 참석한 몇 안 되는 한국인 중에 한 분이고요. 스타라이트 무도회는 세계 유력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VIP 무도회가 아니고 VVIP 무도회입니다. 예, 이 무도회가 총 3군데가 열리는데 가장 VVIP가 스타라이트 몰이에요. 전 세계에서 선별하고 고르고 골라서 그 5천 명이 그 안에 초청이 되는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 박지원 변호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진 대표예요. 스카이데일리 대표. 4년 동안 야인으로서 이제 온갖 고초를 받고 할 때, 네. 그때 같은 편에 서서 국제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을 이제 혁파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받은 거예요. 박지원 변호사하고 조정진 대표가.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딱 2명 더 있는데, 네. 한 명이 멸공 조정진 신세계 회장 대표. 나경원, 홍준표, 오세훈, 이재명, 그 누구도 아니고, 심지어는 삼성전자, 이재용, LG그룹의 구강보도 아니고, 박주현, 조정진, 정용진이었다고요. 미군하고 관련돼 있는 가짜뉴스를 이렇게 막 쏟아낸 사람이면, 이 5,000명 안에 들어갔겠냐고 도대체. 이 사람이 거짓말이면, JTBC 홍석현 회장 당신은 왜 여기 없냐고. 조선일보 방상훈이도 없어, 여기. 한국 언론인 중에 유일하게 스카이데일리 대표가 들어간 거라고. 트럼프가 인정해 준 거잖아. 기사가 다 사실이다라고. 트럼프가 인정해 준 거잖아요. 인정 도장 찍어 준 거잖아요. 22만 명 중에서 추워서 표 사서 신청한 20만 명은 컷당하고 2만 명 찐 VIP만 실내 취임식 초청되고 여야 대표들 다 잘려갖고 국회의원들 가서 다 텔레비 보고 왔어요. 박주현,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 정용진만 컨펌됐다고 함. 스타라이트 무도회까지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래도 99명 압승이 구라 같으면은 뒤지는 게 맞다고. 뒤지는 게 맞다고! 뉴데일리 씨발 새끼들아 들어라. 니들 뒤지는 게 맞다고 이 새끼들아. 그따위 대가리로 무슨 기자를 차고 있냐. 그따위 대가리로 무슨 언론사를 차고 있냐고. 한심한 줄 알아라 진짜. 대한민국 언론들 다 썩어 빠졌어. 다 썩어 빠졌고 다 돈대가리고 다 바보 천치들이야. 이거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도대체 어딨냐고. 이게 이제 2020년 11월 5일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네. 11월 4일까지 이기고 있다가 11월 5일 날 역전된 그날. 민경욱이 트럼프 내가 경고했죠. 민경욱 미국 대선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 미국에 가서 트럼프한테 좀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하려고 이거 지금 백악관 앞에서 맞아요. 이거 보면 이게 제발 이 한국의 사항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피켓 시위한 거예요. 1인 시위한 거라고. 그래서 CPEC에서 관심을 가져갖고 연합회에서 책자를 내놓게 된 거고요. 그게 6월달 이때 나온 거고요. 그 6월달에 나온 자료에만 봐도 2020년 그 총선 관련된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거기에 다 망라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얘기가 그 2020년 그 책자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코리아에서 왔던 민경욱 의원이 한 얘기가 맞았구나. 야. 그때 박주현 변호사가 우리한테 했던 얘기가 옳은 얘기구나 하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트럼프가. 그게 4년 전 얘기라고요. 캐시팩, 시팩이 같이 공동 작업으로 계속해서 일을 벌려왔기 때문에 박주현 변호사하고 조정진 대표가 전 세계 5,0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VVIP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이 민경욱 의원을 당국위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하태경, 이준석. 왜 그때 내 말을 안 들었냐 하는 얘기를 11월 5일날 민경욱 의원이 한 거고요. 트럼프는 외친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경합지역에서 모두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어떻게 우편 투표가 공개될 때마다 마법처럼 민주당이 앞서는.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 얘기가 2020년 11월 기사예요. 11월 기사. 이 판은 4년 전에 이미 증거까지 명백하게 다 드러났던 사건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고 비겁해서 민경욱하고 같이 왕따 될까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일거에 타진하는 그 판을 윤석열 대통령이 4년 전부터 짠 거라고요. 그게 트럼프 최측근이 7월 한국 부정선거 실태 조사했다.
이 플라이치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NSC. NSC 비서실장이 파워 막강한 건 아시죠? 이제 외교안보 쪽에. 그 사람입니다. CIA 출신의 H 의장은 같은 행정부에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막강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이 박지원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카이델리 단독으로 나왔다고요.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트럼프는 그거 미치광이 같아? 그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야. 지금 정신 차려. 그 사람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스카이데일리가 그 한낱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믿을 수 없는 준소 언론사가 아니고 니들이 군소 영세 찌라시 판매업자라고. 트럼프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박 변호사가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위험성을 미리 알렸지만 미국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나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트럼프 대통령님 그대로 가면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님 지실 겁니다라고 먼 이방의 코리아에서 국회의원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야 씨발 했겠지만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에 미국 측은 당시 당락을 뒤바꾸는 조작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번 11월 대선은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고 트럼프가 수천 명의 변호인단을 꾸려갖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꾸려서 거기서 조작을 막은 거예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그래서 12월 3일날 계엄을 한 겁니다. 비상계엄을 그래서 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 공조되어 있는 거라고. 국제부정선거 카르텔을 일거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작전이었다고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야. 뉴델리 씨발 새끼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진짜.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에 트럼프 측근을 만나서 탄핵 정국을 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대통령 탄핵된 대통령 왜 만나요? 가서 비밀리에 만났어요. 이거 만나고 얘기 안 하고 있다가 1월 10일 날 지금쯤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가 된 거예요. 지난달 탄핵안 가결 직후에 맷 슐레 미국 보수주의 연합 ACU 공동의장과 만난 것으로 파악돼. 이 사람이 바로 맷 슐레이고요. 지난달 탄핵안 가결 후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만난 것은 맞다. 12.3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등 한국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CPEC이라는 행사, 여기가 요게 미국 거고 여기에 코리아 붙인 KCPEC 요게 한국 지사란 말입니다. 의장이 박지원 변호사예요. 그래서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대한민국에 만연한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2019년에 설립됐습니다. 극우 단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극우라고 천대받고 극우라고 무시받고 극우라고 멸시받던 사람이 지금 사회의 주유가 되는 세상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당신들이 가짜뉴스라고. 한낱 조중동 따위가 한낱 JTBC MBC 따위가 우리가 권위 있는 언론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아무것도 아닌 극우 언론이다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미국 사람들 트럼프 보기에 얼마나 가소롭고 웃기겠냐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천지개벽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된 거는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 이 책에 처음부터 경고하고 있었다고 이게. 조또비씨 따위는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다. 데스카이데일리의 기사를 두고 가짜뉴스는 아니냐를 따지는 니들 조또비씨 따위는 한낱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도 그거 갇혀갖고 본 세상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또비씨 한 해 적자면 500억이에요. 500억씩 지금 몇 년 적자를 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적자를 메꾸려고 텐센트로부터 자금 1000억을 수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또비씨가 중국인 해커 잡혀간 거에 대해 갖고 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그렇게 지랄 발광을 떠는 거예요. 서부지법에 폭력을 유도하게끔 하고 가짜 뉴스들을 막 보도하는 게 그게 중국 언론에서 그래. 중국 언론이라서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지령을 받는 언론이라서 그래.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4천억 투자 받았는데 그 중에 1,000억이 텐센트 거고요. 나머지 3천억이 이제 펀드인데 네. 펀드는 아마 텐센트 거를 우회해서 받은 걸 겁니다. 네. 홍콩, 싱가포르 쪽의 사모펀드로부터 돈을 받은 거는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들은 항상 웃는답니다. 철없이 모르고 살아가니까. 웃음이 나오지? 야, 이 조또비씨 씨발 새끼야, 웃음이 나오지? 니들이 우물한 개구리라서 그래, 이 새끼들아.
시사이데일리 기사 앞만 봐도 넌 가짜 뉴스 같지? 네가 우물한 개구리라서 그래 이 새끼야. 시사인의 문상현 기자가 수원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99명 체포는 가짜뉴스다 하는 기사를 1월 17일 올렸어요. 지가 써놓고 왜 가짜뉴스라고 하는지 한번 낱낱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중 하나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돼서 미국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 가짜뉴스의 재료 중 하나는 2024년 12월 24일 시사인이 보도한 기사 단독 12월 3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 감금 정한. 예, 자복하고 있는 거고요. 수원 연수원 등의 계엄군을 보내 헌법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 즉 내란죄 구성 요소인 국헌문란 목적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기사였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고 팅킹해서 좀 봐줘 이런 얘기죠. 이거 반성문인데요, 거의. 예. 중국인 90명 혹은 99명이 그날 계엄군에게 체포돼 평택항으로 이송된 사실도 없었다. 그 선거연수원에 투입된 계엄군이 만약에 선거연수원 안에 이제 그 중국인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주차를 어디다 하죠? 선거연수원 주차해야겠죠? 네. 근데 선거연수원 주차를 안 하고 왜 맞은편 국립농업박물관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까? 주차장이 없나요? 왜 하필 일정 거리가 떨어진 맞은편에 있는 국립농업박물관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까?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저부터 모르겠어? 중국인 해커가 있는 장소에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를 한 거 아니야. 중국인 해커가 애초에 이 건물 안에 없었던 거잖아. 없었으니까 군인들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고. 이 CCTV에서도 연수원에 머물던 사람들이 체포 압송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사실이에요. 다만 비밀 건물에 있던 중국인 해커들이 체포 압송되는 장면은 CCTV에 다 찍혀 있답니다. 그 CCTV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그거를 잘 보관하고 잘 숨기고 있었는데 이 눈치 없는 시사인 기자가 12월 24일 날 이거를 기사를 쓰는 바람에 선관위가 입장이 난처해진 거 아니야. 시사의 문상현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기사를 쓰시기 위해서 11시 17분부터 7시 29분까지 CCTV를 다 보셨다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11시 17분부터 오전 7시 29분까지 국립농업박물관 CCTV를 확보를 하셔서 이 시간 동안에 다 보셨나요? 보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고 기사를 쓰셔야 되잖아요. 계엄군 버스가 여기에 도착했다가 떠난 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여기 딱 기사 쓰셨잖아요. 그죠? 8시간 해당되는 CCTV가 당신한테 공개가 됐었다고 하면 당연히 국립농업박물관 주차장을 찍는 CCTV 화면도 기자 당신한테 공개가 됐었어야 될 텐데 보셨나요? 못 보셨죠? 왜 그 부분에 대한 의문 안 가지시죠? 왜 이건 안 보여주지? 왜 이거는 이런 시간을 보여주면서 왜 이건 이런 시간을 안 보여주지? 하는 생각이 왜 안 드시죠? 왜 안 들까요? 네가 기자가 아니고 이 새끼야. 네가 민주당 끈앞풀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진짜 진실에 관심 있는 기자면 당연히 국립농업박물관 주장을 찍었던 CCTV 8시간 화면도 궁금해야 정상 아니야. 네가 기자 새끼가 아니고 정치인이니까. 내 말이 틀렸어, 씨발 새끼야. 기자라는 직업보다는 월급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다 그렇게 알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뭘 할 건 아니에요. 방금 뭐라고 하셨잖아요. 보시는 분 기분 통쾌하라고 한번 질러준 거지. 뭐. 그런데 손대인 씨발 새끼야, 너는 그거 없어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씨발 새끼야. 또 여기 디테일이 또 나오네. 아니 한 해에 100억씩이나 벌면서 뭐 그걸 200억, 300억 벌겠다고 지금 그 지랄하고 있어. 아니 돈 많이 벌었다며. 그만 좀 벌어 좀. 수백억 번 걸로 좀 만족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 이 새끼야. 수원 연수원 생활동에서도 체포 압송된 사람은 다 한 명이 없다.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여기는 중국인이 없었답니다. 애초부터.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내로 진입하지도 않았습니다. 해서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잖아요. 비밀 시설 있는 걸 왜 숨기냐고 자꾸. 보유한 건물은 총 4개 아니야. 4개. 4개 전체에서 왜 2개만 딱 갖고 얘기하냐고 자꾸. 다 이 건물 2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관 건물 그리고 생활. 실제 작전이 벌어진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중국인 해커가 머물렀던 건물은 이 건물이고요. 계엄군의 버스가 왔다가 주차했다가 출발했다고 하는 지역은 국립농업박물관의 주차장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애들을 잡아서 여기서 실어서 날랐기 때문에 네. 여기는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안에 있는 CCTV 백날 까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 있는 CCTV를 까야 그게 증거지. 우리 아파트 여기는 103동이고요. 여기는 108동이에요. 103동 사람들은 108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 건물 4개를 산 건 다 국민 세금이라고. 국민 세금으로 건물을 샀으면 그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하는지 홈페이지에 올려갖고 국민들한테 소상히 내역을 알리고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딱 2개만 계속 얘기한다고. 건물 여기 2개가 엄연히 위성사진에 다 나오는데 마치 없는 건물 취급한다고. 이 씨발 새끼들이 진짜. 실제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이 연수원 입구입니다. 2번이 본관동이에요. 3번이 생활동. 4번이 생활동 쉼터. 5번이 산책길이에요. 근데 이 옆에 분명히 이 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차로 들어와서 요 앞에 차를 대고 여기서 바로 실어갖고 이렇게 갔어야 정상인데 차를 여기가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건물에 댔단 말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야지 당연히. 수원 근처에 사시는 분이 직접 현장 답사를 가셨어요. 실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동, 네. 본관동 이렇게 찍었고, 근데 보니까 이 언덕 위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 사이에 일로 못 가게, 이 계단을 못 지나가게 망을 쳐놨다는 거예요. 교육연수생회 출입금지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의 선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와서 보고, 네. 콩고인들이 한국의 선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와서 여기서 보고 뭐 그랬다는 데인데, 씨발 남은 세금을 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아줘. 선진 한국 선거를 체험해 갔으면 그러면 공정 선거를 하든지. 배워가면 왜 다 부정 선거 나서 나라가 불타고 이러냐고. 가나선 가면 이 새끼들이 또 중국 해커들이 움직일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가서 잡아봐. 그래서 잡아갖고. 인터넷 등기소 이런 데예요. 따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명칭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 제2생활관인 건 뭡니까? 제1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제2생활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도에는 없는. 1생활관이고 네. 2생활관이 어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표시가 없어, 님이 씨발 새끼들이. 그리고 그 2생활관이 이상하게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요, 용도가.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이야. 대한민국 선거연수원인데 왜 외국인들이 사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통해 갖고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 이거는 애초에 선택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선택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인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기관, 대법관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판사들은 다 엎어서야 돼요. 그중에 핵심 몇 명은 사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관련된 영장이 그냥 막 통과되는 겁니다. 무사 통과 막 되는 게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파묻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 거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님이 법이야, 법 취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야, 지금. 과거에 이제 보니까 여기가 선거체험관으로 쓰였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간판이 하나가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A웹 서울센터. A웹 서울센터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갖고 표시를 안 했다는 거죠. 선거 체험도 하고 중국인 해커들이 상당 기간은 여기도 머물렀을 것 같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인들이 중국 해커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못 지나가기 철저시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담벼락 안에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었겠죠. 건물 울타리 밖에 있는 건물이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이 건물이 나타난 거죠. 여기서 중국인 해커들이 각종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선거 조작에 관여를 했었던 핵심 아지트 지역이었다는 거죠. 요 주차장 앞에 CCTV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럼 CCTV에서 구인들이 우르르 내려서 잡아서 우르르 태워갖고 가는 모습이 찍혔을 테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CCTV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관위 노선 맞은편 농협박물관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죠. 사람 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화명 제공 어디서 받았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럼 선관위에서 줄 때 자기들한테 불리한 부분은 잘라서 줬을 거예요. 이 CCTV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도 확인할 생각을 안 하죠? 대한민국 언론 누구도 왜 이 CCTV 원본을 왜 확인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뭐죠? 대한민국 언론 여러분들은 진실과 거짓, 팩트이냐 아니냐 이거는 지금 애초부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CCTV를 확보할 생각을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은 뭔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버스에 타면 사람이 이 뒷바닥에 이렇게 기대게 마련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머리가 이렇게 고추서 있든지 좀 앞쪽으로 가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수갑을 뒤로 차면 수갑을 뒤로 차면 당연히 몸이 앞쪽으로 쏠리게 마련입니다. 마침 최근에 요거하고 아주 유사한 사항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극자 언론 JTBC에서 올린 거예요. 미얀마에서 추방된 중국인들입니다. 이야. 무법지대로 여겨지는 미야와디라는 지역에 머물던 사람들입니다. 복면을 쓰고 뒤로 수갑을 차고 차에 타면 이런 모습이 되고 요 모습이 바로 요 모습하고 너무나 많이 닮았다. 이 앞뒤에 CCTV 자른 부분만 니들이 제시하면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